구독자 여러분, 녹대 조인성입니다. 요새 계속 며칠 동안 눈이 쌓여서 산을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마땅치 않고 사실 눈 쌓인 뒷산을 산책 삼아서 살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며칠 동안 좀 아주 맑게 개인 하늘이 보이는데요, 햇살도 밝습니다. 그래서 눈 쌓인 소나무 숲을 잘못 들어가면 위에서 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예쁜 경치만 여러분께 좀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촬영은 이따 잠시 후에 난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상 적중입니다. 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 잘못 산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벼락 맞습니다. 날씨가 이제 해가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눈송이들이 녹아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눈 쌓인 오솔길이 너무 예쁘고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발자국. 걸어가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난실로 들어왔습니다. 난실로 들어왔더니 현재 시간은 11시, 습도 62%, 온도는 10.8도입니다. 겨울 날씨 치고는 상당히 난실 온도는 괜찮죠. 바깥은 지금 영하 한 4, 5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난실은 좀 포근합니다. 평상시 낮에도 난실의 온도는 8도에서 12도 이 정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 열 난방 배관이 5도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열 배관이 돌아가서 7도 되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죠. 그래서 야간에는 5도에서 7도 정도 이렇게 난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난들이 아직 생기 있게 잘 자라는 모습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생강근에 대해서 어떻게 식재가 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강근이 잘 자라고 또 발화도 잘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모델이 주인공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생강근 속에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따가 털어보면서 생강근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델입니다.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좀 피해 있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친구를 7월 말 혹은 8월 초순경에 아마 제가 아는 밭자리에서 세란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것도 다 성장을 하지 않았고 또 뿌리도 원만하게 자라질 못했었기 때문에 생강근제 제가 식재를 해 두었거든요.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쏟아졌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제 정형외과 수술대가 되겠습니다. 수술대이기 때문에 작업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거 속에서 생강근에서 지금 한 촉이 또 속에서 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괜히 쏟은 것 같은데요. 신화도 잘 붙어 있습니다. 이 생강근을 쏟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는 분께 가서 질문을 받은 결과 왜 생강근이 이렇게 분에다 심어 놓으면은 잘 썩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심었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다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그래서 심으셨답니다. 그런데 이 생강근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난을 기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뿌리에도 미세한 그 근모가 있죠. 말미잘로 따지면 촉수 같은 역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영양 활동, 생장 활동 이런 것을 흡수를 해서 물과 영양물 흡수해서 생장 활동을 하는 그런 촉수 같은 것이 이제 미세한 털이 있죠. 그것을 근모라고 하는데 이 생강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세한 근모가 지금 제가 눈으로 봐도 지금 송알송알 뽀얀 솜털 같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난을 기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게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미잘의 촉수를 탁 건드려 버리면 말미잘이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움츠려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말미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촉수가 다시 나와서 다시 먹이 활동을 하겠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나 있는 근모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돼 버리면 재생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생강근이 훨씬 뿌리보다 약하고 연한 근모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겉에 부분이 표피질이 손상이 되어버리면 영양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감염이 되고 쉽게 썩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난이 미처 덜 자란 난을 데려올 때는 가능하면 이 생강근에 붙어있는 흙을 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능하면 그 생강근이 흙이 최대한 평상시에 이 친구들이 생장 활동을 하던 그 근모가 붙어 있는 흙을 안 다치게끔, 손상이 안 되게끔 가져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렇게 또 신화가 눈을 트고 있습니다만은 이 생강근 덩어리 자체에 흠집이 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취약하게 어떤 온도나 습도나 또는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바로 썩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생강근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식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생강근을 떼어내고 그 떼어난 부분을 도포 처리, 뭡니까 저 오티바라든가 혹은 요새 뭐 저기 있죠,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장애가 없었고요. 그 뭡니까 영화 중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 있었죠. 그 브루스 윌리스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가족이 강도들한테 이제 그 총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강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그 총을 사가지고 막 이제 사격 연습을 하고서 강도들을 이제 처치를 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상처를 입으니까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인데도 그 순간 접착제로 상처를 딱 때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가능하면 이 생강근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손상된 부분이 없죠.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새 눈이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잘못 건드려 버리면 또 이 새로 나오는 이 신화가 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저 모델을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생강근을 식재할 때 이렇게 해서 이 뿌리만 어느 정도 난석을 채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붙어있는 흙을 가져다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저곡토 보이시죠? 저곡토는 이 구워버린 돌과는 달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흙으로 구워졌기 때문에 흙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저곡토로 밑에 부분, 생강근 닿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면 잘 자란다, 썩질 않는다. 보다시피 썩질 않았죠. 지금 약 한 식재된 지가 4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생강근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새로운 눈이 트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생강근을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도포 처리를 하는 부분까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만은 안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그대로 잘 식재를 해서 이 친구는 내년 7월 이후에 그때 이제 이 진화를 다 받아내고 나서 그때 분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생강근을 출연을 해 오실 때는 가능하면 생강근이 다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흙을 털어버리거나 씻어내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뭐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관계로 산을 잘 못 가는 날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 이야기를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하고 또 며칠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영상을 제가 뭐 따로 준비를 못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생강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식재해 놓으면 분 안에서도 생강근에서 다시 이렇게 눈이 트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난초의 신화도 잘 올릴 수가 있다. 생강근이 싱싱하게 그대로 살아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께 공감이 갔으리라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은 이거 잘 본 것 같습니다. 이거 깍지벌레가 한 마리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야, 이놈
이거 놔뒀으면 또 내년에 또 빵꾸 날 뻔했습니다. 보이시죠? 깍지벌레. 이 이참에 대해서 또 살충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또 곁들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댓글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살충제 한 방에 박멸, 이렇게 제가 영상을 지난해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살충제를 줄 때 골고루 많이 줘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 것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제 의도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살충제를 주실 때 잎의 앞면과 뒷면 골고루 잘 뿌려주시고, 가능하면 이 기부가 닿는 벌브 주변까지도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한마디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외로 겨울에는 살충제를 안 치시는 분들이 많죠. 이게 모든 게 휴면기이기 때문에 살충제, 살균제를 안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5일 간격으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이 말 그대로 알이 됐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든 이 친구들이 숨을 쉬거든요. 벌레도 숨을 쉬죠. 난초도 숨을 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면 상태에 있다 손 치더라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방제만큼은 살균제든 살충제든 겨울 여름 없이 주기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강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좀 여러 가지 잡담이 길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잘 이겨내시고 방제, 살충제, 살균제 철저히 주기에 맞춰서 잘 방제하시고 내년을 위한 준비를 튼실하게 하는 것만이 내년의 농사를 풍작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는 몽타주를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죠. 영상은 또 이렇게 몽타주를 보여드려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막 뭡니까 그 개그 프로에 나오는 주인공 같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추위 잘 이겨내시고 흡족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가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였습니다.